뭐 어쨌거나 네, 이번에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매번 얘기하는 게 뭐 윤석열 정부가 외교 참패를 했다, 뭐 참사를 당했다,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폼페이오 CIA 국장이기도 했고 또 국무장관까지도 역임하셨던 분이죠. 아예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는지를 공개적으로 또 저격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계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념과 사상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쳐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감이 됐거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지만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국적인 그런 정책을 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엔 반대한민국적인 정책들이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예 그냥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전 장관이 했던 얘기도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2018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뭐 남북 평화를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가수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공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4월 3일인가 이때로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4월 1일로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어떤 맥락 때문에 날짜를 변경했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전 장관의 이제 그 회고록을 보니까 그 이유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했던 이유가 극비에 폼페이오 전 장관이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뭐 농담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뼈 있는 농담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해요. 뭐 폼페이오가 김정은한테 뭐 김정은이 먼저 물어봤다고 하죠. 자기 CIA가 자기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걸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농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폼페이오가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의 사실상 거의 뭐 핵심적인 중축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받는가, 특히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이런 얘기가 회고록에 있다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 만남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그러니까 챌린지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전입니다만 이게 문제거리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만나려고 했다라는 게 약간 자기한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김정은도 문재인을 만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회고록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왜 그렇게 북한이 문재인을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하를 했는지 그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말에 뭐 존경심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만날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구애 행위를 했었다 이렇게 그냥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굴욕 외교다, 뭐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다. 특히나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요 얘기부터 일단 먼저 보시고 그리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야, 근데 이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가장 입장 곤란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 납득은 좀 가요. 왜 둘만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랑 만나면 영어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사이에서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 이걸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통역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요때 당시 얘기하면은 저는 그 짤이 항상 기억나는 게 뭐지? 어떻게 하셨죠? 네. 문 열리는 나가려 그러는데 이렇게 딱 같은 거 있죠. 가시는 거, 네. 그게 항상 기억에 나는데, 네. 약간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황을. 네. 근데 이걸 듣고 나서 물론 뭐 외교 무대에서는 그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좋든 싫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차마 이렇게까지
도대체 이분은 5년 동안 뭘 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얘기를 들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외교적 리소스들이 당시 이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쓰였다. 뭐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마치 한국과 그 북한 그리고 미국을 아우르는 그 외교의 중축이 대한민국처럼 잔뜩 대한민국 국민들도 기대를 했잖아요. 그건 심지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네. 아유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구나라는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가짜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같이 한 4분 정도 있다가 이제 둘이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는 아니고 이제 발레 파킹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우리 정부를 가지고 정말 만만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하대를 했다라고 해도 네.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급할 게 별로 없어요. 당시에 말 그대로 우리가 대북 관계에 관련돼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었던 건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싹쓸이. 도보다리를 네. 건너고 뭐 했었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싶어 했을 거고 그럼 마음이 급할 거고 자신 임기 내에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 뭐 아무튼 본인의 최대 치적을 아마 이 대북 관계 개선으로 보고 있는 문재인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했겠지만 김정은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집권이잖아요. 네. 마음이 급할 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상황을 이용해서 김정은은 나름 대한민국 정부를 이용했다고 봐도 되는 거고 그게 사실 폼페이오가 지금 사실상 인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제일 네. 부끄러운 게 이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이 강경책을 쓰려고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회유 일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입장이 미국이랑 너무 달랐다. 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요, 뒤늦게 굉장히 부끄러워지죠. 이게 뭐 이번에 민노총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논란이 터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있는 어떤 민중 사상에 기반한 반미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나온다고 보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약간 좀 다른 쪽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뭐 진보 농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나서 이제 식사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좀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딱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일단 저 당은 친일 정당.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 도대체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미를 자꾸 외치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국의 존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강점이 가능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방관 속에서 사실상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남과 북이 나뉘었던 것도 미국이 방관했기 때문에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는 거랑 반미 요 시대착오적인 거를 가지고 21세기에 접근하니까 사실상 지금의 민주당을 외교적으로 우리가 설득한다 저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건 뭐 종교의 영역이니까요. 야, 또